고양이, 강아지를 위한 반려동물과 보조제 영양제 명가인 세상의 모든 고양이입니다. 오늘 고양이 방광염 한번 같이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아마 방광염은 첫 번째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는 누워서 졸고 있는 고양이 카오스 보이고요. 오른쪽에는 노랑 태비가 보입니다. 왼쪽에 있는 고양이는 엄마 고양이고 오른쪽에 있는 고양이가 아들 고양이입니다. 지금 아들은 굉장히 힘들게 밥 먹는데 지금 구내염으로 고생을 하고 있고요. 왼쪽에 있는 고양이는 12살 정도 됐고요. 2009년도, 2008년도에 출생이니까 12살 정도 됐고, 오른쪽에 고양이도 2009년도, 2010년도 생입니다. 아들은. 아들이 두 마리 있었는데 한 마리는 잘못된 것 같고 안 보였고 한 마리 데려올 것 같고, 왼쪽에 이름이 진달래, 오른쪽에 아들은 곰달래입니다. 두 마리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왼쪽에 있는 카오스 엄마는 작년에 이빨 다 뽑고 또 방광에 결석이 있어서 수술했고요. 오른쪽에 있는 지금 밥 먹고 있는 태비, 요상하게 밥 먹고 있는 태비, 노랑 태비, 곰달래는 올해 방광 결석 제거를 했고, 이제 정확하게는 요도로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빨도 다 몽창 뽑았겠죠. 지금 꼬라지가 저 모양인데 이빨 안 뽑았겠습니까? 죄다 뽑아놨으니까 저 모양인데, 그래도 이렇게 밥을 먹거든요. 다행인 게 보조제입니다. 보조제. 밥을 먹게 하는 거는 지금 몇 가지 보조제들, 세상의 모든 고양이가 소개하는 콕 집어준 보조제를 먹기 때문에 밥을 먹고, 만약 그 보조제를 안 먹이면은 동병에서 스테로이드 먹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작용 감수하고요. 그래도 이렇게 먹이는 게 다행이거든요. 안 먹고 이빨 아프면 안 먹고 그런데 베타시토스테론하고 PEA하고 락토페린 세 가지하고 아연 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MSM도 좀 섞어주고 여기다가 타우린도 좀 섞어는 줍니다. 그리고 이제 실리엄 허스크라는 차전자피 같은 것들도 좀 섞어주고, 오늘은 똥도 좀 좋아지라고 메디락 DS라는 고초균도 좀 섞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먹어줘서 다행이고요. 지금 동일한 이빨도 뽑고 동일하게 방광 결석도 제거했는데 먹이는 사료는 전혀 다릅니다. 왼쪽에 있는 건 여자기 때문에, 여아기 때문에 다른 거고, 오른쪽에 있는 고양이 아들도 지금 트랜스젠더 수술해갖고 여자 고양이랑 똑같습니다. 생식기 구조가 소변 보는 게 여자처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왜냐면은 남자 고양이들 수컷 같은 경우는 요도의 직경이 굉장히 작아서 한 9분의 1 정도, 평균 9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석이나 슬러지가 자주 걸리는데, 여아들은 요도도 짧고 구경에 넣기 때문에 불순물 같은 것들, 방광에 있는 것들이 잘 배출됩니다. 그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도로 조영술이라는 걸 해놔갖고 여자랑 똑같이 돼 있습니다. 엄마처럼. 그래서 근데 이제 먹는 게 왜 다르냐면은, 왼쪽에 있는 고양이 결석은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이라는 건데, 이게 너무 어렵기도 하고 좀 골치 아픈 게, 결석이 생기면 다 동일하게 생겨야 되는데 그때마다 다르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만 치료법이 전혀 달라집니다. 먹이는 거라든지 치료 방법이. 그래서 아들은 남자가 잘 생기는 스트로바이트 결석이라는 게 있거든요. 대부분의 고양이들, 그러니까 중성화 수술하거나 TNR라는 수컷 고양이들이 대부분 잘 걸리는 스트로바이트 결석, 전형적인 방광염, 수컷 고양이의 전형적인 방광염은 거의 90% 정도 비율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방광염 걸렸다면 대부분 이런 케이스인데, 얘는 스트로바이트 결석이 생겨서 방광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방광염이 온 거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결석을 다 배출시킬 수 있게 여아로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게 요도로 성형술이라는 거고, 요도로 조영술이고, 정확한 명칭은 회음부 요도로 조영술인데, 그렇게 놓으면 이제 불순물이 다 빠져나갑니다. 근데 그렇다면 여자랑 똑같이 해놨는데 왼쪽에 있는 여아 고양이 진달래는 왜 결석이 생겼겠냐? 당연히 불순물이 빠져나가서 결석이 안 생겨야 되지 않냐. 그런데 결석이 전혀 다른 종류가 생깁니다. 왼쪽에 있는 고양이 여아는 칼슘 옥살레이트라 해서 뭔가 대사질환에 문제가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칼슘 성분 같은 것들, 수산화 성분 같은 것들, 그래서 옥살 결석이 생기고, 오른쪽에는 스트로바이트 결석이 생긴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다행히 스트로바이트 결석, 남들이 잘 생기는 거는 유리나리 사료라는 걸 먹이면은 그게 치료가 됩니다. 그 안에 이제 어떤 치료가 되냐면은, 유리나리 사료라는 게 이제 요도가 좋아지는데, 성분이 뇨를 산성화시키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뇨가 산성화가 돼버리면은 결석이나 슬러지 같은 걸 산성뇨가 녹여줍니다. 그래서 녹일 수 있는 결석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얘는 야성의 사료에서 손댔다가는 119 불러야 됩니다. 10년째 이렇게 같이 살고 있지만은 근처에 서로 못 가요. 그냥 만졌다는 순간은
119 타야 된다는 각오를 하고 만져야 된다, 얘는. 119. 왼쪽에 있는 고양이도 마찬가지. 야성이 그대로 있어갖고, 만지는 순간에 119를 부르고 각오를 하고 불러야 됩니다. 119. 그래서 이런 거 길쭉한 거 갖고 이렇게 밀어주면서 밖으로 조절해줘야 되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잠깐 중간에 말이 끊겼는데 남자랑 여자랑 생긴 게 다르거든요. 그 결석이. 그래서 대사질환 같은 문제인지 그런 건 모르겠는데 칼슘 결석이 생겨버리면은 대책이 안 쓰는 게 스트로바이트 결석 남자가 생기는 것들은 녹일 수 있거든요. 뇨를 산성화시키면. 근데 왼쪽에 진달래같이 여아가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이 생겼다 그러면은 물론 여아가 그 스트로바이트 결석이 생기면 유린날에서만 먹여도 녹이겠죠. 그래서 상황인데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은 문제는 그게 녹아지질 않습니다. 현재까지 원칙적으로는요. 그래서 수술해서 돈백 깨져야 되는데 문제는 그 더 큰 문제는 이게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수술이 아니거든요. 수술을 했다는 거는 증상만 치료한 거기 때문에 또 결석이 또 생깁니다. 그러려면은 이걸 정확한 원인을 판단해서 근본적인 치료를 안 해주면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거든요. 스트로바이트 결석도 마찬가지고 보통 스트로바이트 결석이 있는 고양이 수컷 방광염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생깁니다. 1살, 2살 때부터 이제 중성화 수술하고 나서부터 이제 곧장 6개월 내에 보통 생기던데요. 그래서 안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생기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집사님들이 알고 그때 유린내수를 먹게 되고 이제 거의 평생 먹게 됩니다. 왜냐면 중간에 유린내수를 끊어버리면은 유린내수에 있는 성분인 요가 그 결석 슬러지를 녹여주는데 결석 슬러지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때 생긴 결석 슬러지는 스트로바이트라는 성질이라고 말씀드렸죠. 간혹 이제 물을, 그러니까 유리나리사가 소금기가 있어서 짜게 해서 물을 많이 먹게 해서 그냥 소변을 배출한다든지 그런 건데, 그건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고요. 그러면 소금 주워 먹이면 되지, 뭐로 미쳤다고 살을 먹이겠습니까? 소금 좋은 거, 히말라야에서 나온 핑크솔트 같은 거 엄청 좋은 거 있는데, 그거 주워 먹이고 짜게 해갖고 물 많이 먹게 하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성분이 뇨를 산성화시켜버리면은 산성이 독하니까 세니까 산이 세니까 녹입니다. 결석 스트로바이트는 녹는 결석이기 때문에 뇨를 산성화시키면 되고 또 반대로 너무 알칼리화돼도 결석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면 그 칼슘 옥살레이트는 알칼리화된 결석이거든요. 그러니까 뇨를 알칼리화시키는 것들 마그네슘이라든지 칼륨 같은 것들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그 뇨가 알칼리화되면서 알칼리가 되면서 그때는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체내에 칼슘이 많아도 문제라고도 그러고 뭐 비타민 C도 문제라고 그러는데 아마 대사질환인 것 같아요. 왜냐면 거의 10살 넘어서 지금 10년 넘어서 이제 생긴 거거든요. 진달래 같은 케이스는. 그래서 수컷과 다르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병원에서 이런 걸 구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유린살을 주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광 결석 수술을 여러 번 했는데 이제 수컷 같은 건 쉽게 고치지만 암컷 같은 경우 굉장히 골치 아프고 대부분 칼슘 옥살레이트를 두고 결석의 모양도 다릅니다. 뾰족뾰족해서 방광벽을 다 찢어놓듯이 작업하기 때문에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안 할 수도 없고 특징은 이제 혈뇨를 보게 되죠. 혈뇨를 봤다 하면 벌써 방광에 결석이 그러니까 방광벽에 긁어버리니까 혈뇨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신경 씁니다. 이거 재발하게 되면 또 수술하든지 하는데 동물병원에서는 그냥 막 유린내를 줘갖고 틀림없이 재발시킵니다. 우리가 그래갖고 재발해갖고 수술 2번 한 경우가 있어갖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우리가 방광염 전문이거든요. 기본적으로 10마리 넘게 다 방광염인데 기본이 10마리 끼고 갑니다. 기본 방광염 치료는 평생 10년 넘게 15년.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 거기에다 또 신부전 오게 되죠. 당연히 방광염은 신부전 오죠. 근데 신부전 나이가 들어서 오니까 그러면 병 2개 동시에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거 다 커버를 하실 수 있어야지만 고양이 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내염도 이거 그냥 옵니다. 이제 얘가 10년 동안 전혀 이상함도 없다가 11년째 되는, 그러니까 올 초까지만 해도 이렇게 꼬라지가 이렇게 안 됐습니다. 타이거예요, 타이거. 무서워서 근처도 못 가고 엄청 카리스마가 있고 그랬는데 구내염이 오고 이렇게 애가 바보가 돼버렸거든요. 노랑 태비가. 만약 구내염이 왔다 그러면 처음부터 왔어야 되는데 지금 왔다는 거는 11년 됐고 왔다는 건 이제 나이가 들고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세포에 침착되어 있던 그 허피스 바이러스가 이제 발현돼서 얘를 그러니까 면역력보다 이제 허피스 바이러스가 더 세진 거죠. 그래서 면역력을 올려주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구내염은 나이가 들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방심하시면 안 되고 초기부터 보통 구내염이 초기에 뭐 한두 살 때부터 오는데 이렇게 10년, 11년 돼서도 오고 15년, 16년 돼서도 옵니다. 우리는 지금 16년 돼서 다 죽게 생겼는데 구내염이 온 고양이도 있거든요.
그리고 발치 당연히 해도 큰 의미는 없는 거고 더럽죠. 그래도 밥은 먹게 해놨으니까 세모고 특급 그 비법으로다 밥은 먹게 해놨으니까 지금 이렇게 됩니다. 두 그릇은 처먹네요. 두 그릇은 더럽게 처먹는 거죠. 이렇게 다 흘리고 이거 다 주워서 또 먹여주고 해야 되거든요. 지금 더러운 눈으로 꼬나보고 있는데 더 맛있는 걸 내놓는다는 겁니다. 지금 조금 오늘 그 간식이 맛이 없으니까 이거 다 요만큼 남겨놓고 갔고요. 이게 지금 조금 맛있는 거 타주면 다 먹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방광염은 제일 중요한 거 여자인지 남자인지 중성화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가장 먼저 파악하고 또 나이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 10대 말이 벌써 방광염 매일 계속 케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끼고 가거든요. 당연히 방광염은 있다고 생각하고 키우는 겁니다. 고양이는. 그래서 항상 대비를 하고 있고 고양이는 그 뇨가 정상 수치가 한 pH라는 게 있는데 그게 한 6에서 6.5 돼서 약산성이 될 때가 가장 정확합니다. 그게 너무 산성으로 끼우러도 또 결석이 생기고 또 너무 알칼리 쪽으로 가도 결석이 생깁니다. 그래서 너무 산성이 생기고 그러면은 또 골치 아파져서 그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이 생기고 그러니까 또 알칼리가 되면 이렇게 스트로바이트 결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사료는 문제는 그러니까 대부분 사료의 초점은 이렇게 약산성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사료에 그 보면 요로기 계통에 좋은 메티오닌 성분이 들어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사료들은 대부분 수컷 고양이 방광염에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또 계속 먹이면은 우리 진달래처럼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이 생기는 거죠. 체질적으로 칼슘 옥살레이트가 좀 생기게 돼 있는데 뭔가 대사질환에 문제가 있는 건지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런 사료까지 먹어버리면 더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오히려 수컷은 먹으면 안 되는 마그네슘이나 칼륨을 넣어줍니다. 칼륨이 이제 뇨를 알칼리화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칼륨을 포타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칼륨이고 내추럴 웨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왜 좋냐면은 다른 제품보다 요 회사 브랜드 걸 먹여보니까 고양이가 잘 먹더라고요. 다른 거는 같은 칼륨도 먹어보면 맛이 다 달라요. 입자도 크기도 다르고 나옥거 같은 거는 써가지고 얘가 안 먹어요. 그런데 이 노랑이 내추럴 웨이 거 이제 좋은 브랜드도 아니고 나오거나 비슷비슷한 건데 요 칼륨은 또 먹습니다. 포타슘. 그리고 포타슘 중에서 그냥 흡수율 좋게 포타슘 시트레이트 그러니까 구연산 칼륨입니다. 그러니까 칼륨 먹으니까 나트륨도 체내에 있는 것도 배출되고 신장 질환도 도움이 되죠. 물론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에 역효과가 나서 나빠지는데 적당히 먹여주면 칼륨이 신장에도 도움이 되고 다른 그 영양제 흡수율도 되게 좋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비타민 K2라고 그래서 칼슘을 체내에 칼슘이 없어야 되거든요.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이 그 이름 그대로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이면 뭐겠습니까? 재료가 칼슘인데 칼슘이 많다는 거든지 몸에 칼슘이 많다든지 또는 칼슘이 적당해도 어설프게 칼슘이 돌아다녀 버리면은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이 생깁니다. 근본적으로 해서 비타민 K2를 일주일에 3회 이상 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방용으로 난 일주일에 한두 알 먹이라고 그러고 만약 이렇게 결석이 생겼다 그러면 한두 알 갖고 안 됩니다. 해보니까 그래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3알 이상 먹이라고 그러고 기본은 사람이 하루에 한 알 먹습니다. 지금 보시면 120 마이크로그램으로 되어 있는데 평균 사람이 그냥 유지용으로다가 100 마이크로그램 하루에 하나 먹고 뭐 치료 목적이라면 400 마이크로그램 먹거든요. 근데 우리는 고양이 강아지 체중으로 하니까 자기 강아지가 뭐 15kg다 20kg 된다면 거기에 비례해서 먹이세요. 지금 5kg 정도 되는 고양이 강아지 기준으로 말씀드릴 때 안전하게 하루에 100ml 한 50 마이크로 정도 먹인다든지 이틀에 100 마이크로그램 정도 먹이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비타민 K2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체내에 축적되기 때문에 오늘 100 마이크로그램 먹이면은 소변을 나가는 게 아니라 몸에 남아 있어서 내일도 그걸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용성이라고 그렇다고 뭐 1년 2년 가는 건 아니고 비타민 K2의 지용성의 체내에 머무는 기간은 일주일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루 약간 고용량 먹어있는 일주일간은 계속 돌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알 정도 먹이라고 한 이유가 일주일 기준을 잡은 이유가 비타민 K2의 반감기를 일주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물론 제일 좋은 건 매일 먹는 게 좋고 지용성이나 축적되기니까 일주일에 한 번 기준으로 해서 한 알 먹이라는 건 그 기본적인 예방용이고 지금처럼 결석이 생긴다든지 결석이 생긴 유형군 같으면은 일주일에 두세 알 이상 또 많게는 서너 알까지 먹여야 되든지 아니면 매일 이거 반 캡슐씩 먹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100 마이크로그램 전후 나오고 요건 좀 크게 나와서 120 나온 거니까 거의 뭐 100이나 120이나 동일한 거거든요. 이거 절반 된 것
있어요. 50 마이크로그램짜리 캡슐이요. 그러니까 50 마이크로짜리 캡슐 사셔도 되고 100 마이크로짜리 캡슐 사셔서 누나 먹으셔도 됩니다. 지용성이니까 기름먹이랑 같이 밥이랑 같이 먹이면 되고 맛은 무맛입니다. 그래서 사료에다 뿌려주면 대부분 19마리 먹기 때문에 그게 또 좋은 점이고 이거는 먹으면은 뭐 암 치료부터 시작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좋습니다. 비타민 K2는 굉장히 좋아하고 이거는 나도 먹습니다. 왜냐면 뼈 운동을 하기 때문에 뼈에 충실하게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칼슘을 먹는 게 아니라 비타민 K2를 먹는 게 칼슘도 그리고 다 좋아요. 그리고 체내에 있는 혈관 같은 것들도 깨끗이 청소를 해줍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플라그 같은 거, 혈관에 플라그 있는 거를 모아가지고 뼈로다 보내주기 때문에 혈관 청소에도 좋고 석회화 같은 거 생겼을 때 그리고 방광 결석에도 좋지만 신장 결석에도 굉장히 좋아서 무조건 신장 결석에 있을 때도 비타민 K2를 주 3회 이상 먹으라고 그러고 신장 결석이 생길 위험이 있을 경우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먹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고양이들한테나 강아지한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먹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게 칼슘과 관련되어 있고 뼈와 관련되어 있다고 얘기했죠. 그 일본의 외놈들, 외나라 외놈들 이빨 보면은 특히 여자들 보면 뻐드렁니가 있거든요. 징그럽게. 드라큘라도 아니고, 드라큘라처럼 그렇게 축전한 것도 아니고 뻐드렁니가 많은 이유가 비타민 K2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타민 K2에 대한 연구는 치과에서부터 나왔거든요. 외놈들이 이빨이 그 뻐드렁니도 많고 삐뚤빠뚤한데 왜 그런가 했을 때 그 이유는 비타민 K2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은 치과 교정이라든지 생각하실 때 비타민 K2를 많이 먹으면 좋겠죠. 치열이 잘 배열이 된다든지, 그러니까 치열이 잘 배열이 된다는 거는 뼈가 충실한 거니까 골다공증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골다공증 많으시니까 칼슘만 자꾸 먹을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비타민 K2를 먼저 먹거나 비타민 K2에 칼슘을 같이 먹으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람이라면 비타민 K2에 칼슘 같이 먹고 비타민 D3나 그 정도 같이 먹으시면 좋고 마그네슘까지 같이 먹으시면 좋습니다. 또 칼슘은 혼자 먹는 게 아니라 꼭 마그네슘이랑 같이 먹어야 되고 비타민 K2랑 꼭 같이 먹어야 됩니다. 칼슘은 혼자 단독 급여해버리면은 얘가 뼈로 안 가지고 혈관에서 돌아다니다가 그냥 막 아무데나 붙어버려 그게 결석이 생겨버린다든지 몸에 석회를 만든다든지 신장에서 돌아다니면 신장 석회나 신장 결석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양이 강아지 신장 결석이 있을 때도 10중 8구 칼슘 결석일 거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비타민 K2를 먹이라고 그러고 신장 질환 치료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지금 얘기한 얘기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나밖에 안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어떤 동물병원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해주고 알지도 못합니다. 동물병원에서 그냥 무조건 유리나래 먹이라고 그러는데 잘못됐고 비타민 K2 먹이기 시작한 것도 세상의 모든 고양이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고 이게 10,000원 정도 하거든요. 60캡슐 들었을 때 10,000원이기 때문에 고양이 적은 집은 사람도 하루에 한 개씩 먹으면 2달 가까이 먹을 수 있고요. 고양이 같은 경우도 몇 달 먹을 수 있으니까 가격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유용한 그런 거고 암이나 종양 치료하거나 또 고양이 강아지 암 종양했을 때도 비타민 K2 같은 거 먹이시면 좋습니다. 매일 안 먹이고 일주일에 한 번만 먹여도 괜찮으니까 먹이시면 좋고요. 척추 질환이 있다든지 관절염이 있다든지 또는 뭐 그 인대가 나쁘다든지 쩔쭉쩔쭉거리다든지 그럴 경우도 많거든요. 고양이 강아지들 그때도 비타민 K2를 먹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척추 쪽이 안 좋다든지 관절염 있다든지 그럴 때도 비타민 K2 먹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하고 습격이 부작용은 하나도 없으니까 하고 주의하실 점은 요 오른쪽에 칼륨은 수컷 고양이들은 적당히 이것도 잘못 먹이면은 오히려 스트로바이트 결석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마그네슘이라든지 칼륨 같은 것들이 스트로바이트 결석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수컷 고양이의 스트로바이트 결석이 잘 생길 경우는 칼륨, 마그네슘 조심해서 그런 문구를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좋은 건 사실인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판단하셔야 돼서 음식이 몸을 만들거든요. 어떻게 들어간 것이 그게 또 몽고인가? 그 나라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몽고가 세운 나라 그게 걔네 식경인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거기 그 약에 우리나라 따라 좀 동의보관 같은 건데 어느 게 몸을 만든다고 그 몽고가 세운 나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났는데 그땐 명나라 전의 나라인데 거기 있는 식경에 있는 얘기니까 그래서 항상 그 먹는 거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자 이렇게 해서 누구도 안 알려주는 이런 정보를 지금 처음으로 가르쳐 드린 거니까 잘 참고하시고 여기까지 깊이 있게 들어간 경우도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냥 무조건 암컷 고양이도 방광 결석이 생겼다고 뭐 결석의 종류를 구분 안 하고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니까 그냥 아무거나 먹이면 되는데 절대로 아니에요. 일반 사료 먹이면 일반 사료는 스트로바이트 결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암컷 고양이 같은 경우 만약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이기 때문에 재발할 위험이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또 일반 사료가 스트로바이트 결석이 안 생긴다는 것도 아니거든요. 거기 들어있는 양이 너무 적으니까 그 메티온이라고 해서 뇨를 산성화시키는 양이 또 적다 보니까 수컷도 어설프게 먹으면 또 그 결석이 생기는 거니까 이도저도 아닌 거가 되는 거죠. 자, 죽었다 깨나도 안 가르쳐준 그 세상의 모든 고양이만 가르쳐주는 거지 어디서도 죽었다 깨나도 안 가르쳐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막 방광결석이 계속 생겨서 2번, 3번 수술할 수도 없고 15살 먹은 강아지 다 죽게 생겼는데 그걸 수술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는 재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또 우리 기본적으로 고양이들 방광염 10마리 끼고 갑니다. 10마리, 15마리 기본적으로다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항상 대비가 되어 있어서 메티온이 먹여라 하고 사료 어떤 거 먹이라고 사료를 못 먹일 경우는 메티온 섞여라 또는 항상 pH를 요로 체크해야 된다. 그렇게 자료를 올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팔랑귀 집사님들, 팔랑귀 집사님들하고 저기 지갑 잘 털리는 호구 집사님들도 다 참고하시면 좋고요. 방광염은 어설프게 동물병원 가면 그냥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우습게까지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돈 4, 5만 원에서 10만 원 미만으로 해결이 되고 본인이 똑똑하고 그러면은 돈 거의 안 깨지고 벌써 눈치 딱 보면은 아이 저거 방광염이고 그러면 뭘 먹여야겠구나 그게 감이 딱딱딱 옵니다. 그거는 네이버 카페 블로그 여기 세상의 모든 고양이 자세히 적혀 있어갖고 몇 번 읽어만 봐도 본인이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구분하는 그러니까 암컷 고양이냐 수컷 고양이냐 나이가 있냐 없냐 중성화 했냐 안 했냐 이렇게 구분해서 판단하라는 것까지도 적어놓는 거는 대한민국에 우리밖에 없고 대한민국을 떠나서 세계에서 우리 세상의 모든 고양이밖에 없습니다. 그냥 방광염입니까 그러니까 증상은 다 똑같거든요. 오줌 화장실 들락날락거리고 소변 찌끔찌끔 보고 오줌 안 나오고 막 그러는 거니까 다 똑같은데 이게 암컷이 그렇게 나온 증상이냐 수컷이 나온 증상에 따라 달라지고 또 사람이 걸리는 방광염 있거든요. 여자들 세균성 방광염 요도가 짧아갖고 그 균에 감염될 수 있고 그런 경우는 항생제 먹으면 쉽게 낫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치료 방법도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줌 사태 나서 화장실 들락날락 건 똑같지만은 그 증상은 똑같지만 원인이 달라서 정확한 원인을 판단하고서 이거 치료에 안 들어가면은 자료 거꾸로 먹어보면은 더 골치 아픈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료를 공유한 곳은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다. 세상에 모든 것밖에 없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에 오셔갖고 계속 자료 보시고 시간 날 때마다 영상 올릴 때니까 영상 돌려보셔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안 그러면은 동물병원에서 계속 몇십만 원씩 하고 카테터 꽂고 하다 애 작살나고 돈대로 깨지고 돈 몇백만 원 깨지고도 못 고치고 머리 아프고 왜 그런가 하고 병원 방황하게 되는데 원리라든지 이유 그리고 치료 방법에 대한 거를 근본적인 거를 간단히 가르쳐 주면은 쉽게 집사님 스스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방광염 걸리면은 수술 아닌 이유에는 급하지 않은 것들은 4, 5만 원에서 다 해결하거든요. 초음파 찍어봐서 방광 결석이 있냐 없냐 그것만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아인지 아닌 건 내가 판단하는 거지. 이게 여아니까 거의 90%는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이겠구나 이렇게 가야겠구나 그게 나오거든요. 의사한테는 그런 얘기도 안 합니다. 그냥 초음파만 찍으라고 저 결석 유무 판단하고 내가 치료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침 고양이가 2마리가 모였을 지금 이제 피터랜다 곰달래 노랑태비가 아들 고양이가 같기 때문에 그런데 2마리가 같이 겹쳤을 때라서 영상을 찍은 겁니다. 왜냐면 2마리가 같이 있을 때도 있고 안 있을 때도 있기 때문에 비교해서 보시라고 영상을 찍은 거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고 상세한 내용은 네이버 그 카페 세상의 모든 고양이 약증 세모에 오셔갖고 자료 보시면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결석 종류 3가지 이제 스트로바이트라든지 이거 말고 다른 결석들도 있거든요. 시스틴 결석이라고 그래서 이제 체육적으로 잘생긴 결석이 있는데 방광염 치료하는 방법부터 하고 대처 방법 그리고 합병증 있을 때 어떻게 할 건가 또 다 적혀 있습니다. 끝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는 보통 방광염 수컷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오거든요. 1살, 2살 때부터. 근데 얘가 10살 이제 넘어가면 뭐가 오냐면 신장 질환이 옵니다. 그때는 1살, 2살 때부터 벌써 방광염에 대처하는 사료인 유린나설을 먹여왔는데 10살 넘어서부터 신장이 나빠지게 된다는데 실제적으로 신장이 나빠져서 신부전 진단을 받게 되면은 신부전 사료인 레날 사료를 먹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충돌하는 거죠. 정반대거든요. 유린날 사료는 신장이 안 좋고 레날 사료는 또 그 안에 부족하니까 또 방광염이 생기니까 그때 어떻게 할 건가 머리 아파집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풀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의사도 동물병 수의사는 여기까지는 생각 안 하지 머리 아프니까. 근데 나는 고양이를 지금 키우고 당장 이게 머리 아프니까 이걸 내가 풀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솔루션 푼 거를 여러분한테 지금 같이 그 보따리를 풀어드리는 겁니다.
열댓 마리 다 방광염이 있는데 열댓 마리 다 신부전 오거든요. 나이가 들면은.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는 이미 풀어드렸습니다. 노스틱 제고, 뇨를 산성화시킬 수 있는 성분들을 사료에다 추가해 준다. 그러면 유리나리 사료가 아니라 신장에 좋은 사료들, 그 시니어 사료들을 먹이면서 거기다가 그 뇨를 산성화시킬 수 있는 성분을 추가해 주면은 당연히 신부전 치료도 되고 뇨가 산성화되니까 스트로바이트 결석에 대한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암컷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기존적인 그 신장 질환 치료할 수 있는 그 시니어 사료, 노령모 사료에다가 얘네들 섞어주면 좋고요. 그 비타민 K2는 뭐 암컷이든 수컷이든 스트로바이트든 아니면은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이든 무조건 먹이면 좋습니다. 돈 있으면 먹이는 겁니다. 돈 있으면. 그리고 휴직이 없습니다. 그리고 칼슘은 이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고칼슘 혈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나중에 나이가 들면 신장이 나빠져 갖고 칼슘 배출을 못 하거든요. 그게 이제 신부전인데, 신부전 이제 중기 이상 되면 특징 중 하나가 칼륨이 고칼슘이 될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칼륨을 못 먹습니다. 애매한 거죠. 그럴 때 이제 머리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이제 마그네슘으로 대처하셔야 되는데, 역시 마그네슘도 많이 먹게 되면 무기질이니까 칼륨에 그러니까 신장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신장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마그네슘을 안 갖고 나왔는데, 마그네슘 굴러다니는 게 있을 텐데, 여기 있네. 여기 있다. 마그네슘 랩, 약간 싸구려 마그네슘 복합된 걸 이번 사봤거든요. 계속 구연산 마그네슘만 사다가 이번에는 마그네슘인데 양은 많고 구연산에다가 수시네이트하고 옥사이드, 그러니까 산화 마그네슘 싸구려 온 거에다가 구연산 마그네슘이라든지 약간 섞은 걸 좀 사봤습니다. 일단 아직 까지는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 맛을 보고 이제 고양이가 먹을 수 있는지 쓰면 안 먹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독특하게 복합 마그네슘 한번 사봤거든요. 옛날에 계속 좋은 것만 쓰다가 복합도 또 나름대로 좋은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사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고양이 진달래, 엄마 고양이 진달래, 아들 고양이 곰달래 둘 다 방광 결석이 생겼고 방광염이 있는데 전혀 다른 극과 극이다. 아들과 엄마. 그리고 아들도 이빨 다 뽑고 엄마도 이빨 다 뽑고 방광 결석 수술하고 요도 성형술 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양이 그 방광염에 대한 기본적인 거 오늘 그냥 따따붙다 뭐 읊었으니까 하고, 고양이 방광염에 대한 자료는 좀 더 체계적으로 더 계속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 세상의 모든 고양이는 방광염에 대한 건 아마 거의 정석으로다가 우리가 방광염의 정석으로다가 어떤 동물병원에서도 안 가르쳐주고 어떤 누구도 안 가르쳐주거든요. 헛소리 기본적인 거나 따따붙다 해놓은 거나 있지, 이렇게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잡아놓거나 그 근본적인 원리를 판단하는 건 없습니다. 왜냐면 나는 내가 풀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솔루션 풀어놓은 거를 문제집 풀어놓은 거를 여러분한테 지금 공개하는 거니까, 의사는 동병 수의사는 고양이가 많이 아프고 개가 많이 아파야지 돈을 벌고, 우리는 개나 고양이가 아프면 돈이 나가기 때문에 정반대 입장에 있는 걸 잘 판단하셔 갖고 하셔야 되고, 머리 아픈 질병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방광염도 제일 쉽게 고칠 수 있는 게 방광염인데, 이게 머리에 골치 아프게 들어가면 진짜 고치기 어려워요. 얘 고치는데 방광염 고치는데 1년 걸렸어요. 1년. 10몇 년을 방광염에 대해서 자신 있다고 그런 나도 딱 그냥 한 방에 고치는데도 얘는 암컷이라서 10몇 년 걸렸어요. 10년이 1년을 넘게 걸렸습니다. 거기다 문제는 야성이 있으니까 이거 병원을 못 데려가니까 엑스레이를 못 찍으니까 초음파도 봐야 되고, 그래서 더 오래 걸린 겁니다. 그냥 만지면은 잽싸게 들쳐갖고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리고 병원 가도 문제지 엑스레이 어떻게 찍겠습니까? 야성이 있어서 의사 손 다 물어 뜯을 텐데, 마취 할 수도 없고 나이도 들어서. 그러니까 하나하나 점검하다가 1년 가까이 돼갖고 1년 동안 고생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만든 걸 다시 또 업그레이드해서 공유를 해드리는 겁니다. 수컷 같으면은 3, 4일이면 고치거든요. 저기 유린산을 몇 번 먹어갖고. 근데 얘는 또 그런 케이스가 아닌데, 엄청 고생하다가 1년간 거쳐서 수술도 1년간, 그러니까 혈로 계속 보다가 1년 동안 이약저약 다 항생제 먹고, 처음에는 세균성행제고 잘못 판단해갖고 고생 직살하겠죠. 병원에서 그렇게 해줘갖고. 근데 이제 빨리 판단해서 고쳤으니까 업그레이드 해갖고 지금 편안해졌는지 안 편안해진지 모르는데 항상 지켜봐야 됩니다. 이거 혈로 잘못 내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2년째는 그래도 잘 버티고 있으니까 제발 안 깨우고, 또 제발하면 수술한다든지 아니면 야매로다가 창가 비해드라는 게 있는데, 그게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을 녹인다는 그런 물질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 사다 놓은 건 있는데 먹여봤는데 그게 녹인다 안 녹인다는 장담 못해요. 그냥 그게 녹인다 그렇게 얘기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실험적으로 먹이는 겁니다. 창카피에드라라고 참고만 하십시오. 창카피에드라인데 이거 누가 쓰냐면 인디언들이 쓰는 겁니다. 인디언들이 결석 생겼을 때 허브,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허브를 먹고 이제 결석 생겼을 때 뽑아내는 거죠.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이죠. 이게 스트로바이트 결석일 때는 안 되는 걸로 생각하시고 어차피 녹일 수 있으니까 스트로바이트 결석은 녹이기 때문에 그 메티오닌이나 좀 산성화되는 식품 먹이면 저절로 녹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칼슘은 녹이지 못하는데 인디언들이 쓴 허브에서 힌트를 얻어서 만든 게 창카피에드라는 보조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예방용으로 사놓은 건 있어서 먹이는 봤는데 강아지들한테 그게 녹이는지 안 녹이는지는 뭐고 장담 못하니까 알쌀이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은 생기지 않게 칼슘을 잡아주거나 뇨를 그 pH를 유지해 줘야 됩니다. 6에서 6점으로다가 자 끝까지 보셔갖고 그 하나하나 체크하시고 이해가 안 가면 또 돌려보시고 관련된 영상 보시고 카페 꼭 오셔갖고 자료도 눈으로도 보셔야 됩니다. 카페에 있는 자료 눈으로 잘 안 보기 때문에 설명을 이렇게 영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상 자꾸 돌려보세요, 반복해서 보세요 하면은 또 그것 갖고 이제 조회수 올리려고 저 새끼 이제 빈정한다 그러고 빈정상하는 인간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평생 병원에 가서 그냥 몇백 깨지고 오는 거지 우리하고는 안 맞는 사람이거든요. 영상 100번, 1000번 돌려봐야 돼. 왜냐면 내가 1000번을 돌려보면 100번, 1000번을 돌려보면 남의 거 모르는 거를 논문도 100번, 1000번 이해가 될 때까지 나는 그렇게 해서 이걸 터득한 거니까 한 번 봐서 이해가 되시면은 상관이 없는데 분명 이해 못할 사람이 엄청 많을 테니까는 영상을 100번 이상 보고 또 특수한 일정 구간들을 또 반복해서 봐야 됩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또 돌려보고 본인이 한 번 봐서 이해가 되면 되는데 이해 못할 사람들은 반복해서 영상 본다든지 반복해서 글을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 아니면 절대로 안 가르쳐주고 이건 다 우리만 이렇게 만든 거 세모고만 가르쳐드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죽었다 깨어나도 동물병원에서는 여기까지 올라오지 못하거든요. 특히 우리 동네 그 돌팔이 새끼 이거 그래갖고 결석이 생긴 결석세에서 2번 수술하고 막 고생 엄청 시켰는데 하여튼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고양이 돌팔이한테 걸렸을 때는 당하지만 본인이 공부하고 세목에 오시면은 쉽게도 고치고 비용도 3, 4만 원 몇만 원 걸리고 딴 데 돌아다니시면 3, 40만 한 번 가서 3, 40만 원 눈덩이 쳐맞고 여러 번 걷다 한 번에 안 끝나죠. 왜냐면 또 생기니까 원인은 모르고 증상 치료만 하니까 또 생깁니다. 그래서 또 갖다 닦고 그러면 또 3, 40만 원 몇 번 하다 보면 한 300 깨지고서 고양이 작살나고 지갑 털리고 이제 포기하고 그냥 제정신 못 차리게 되는데 세목에 오시면은 그냥 돈, 내가 늘 얘기하거든. 3, 4만 원만 고치고 비싸, 바가지 써도 10만 원이다. 자,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고, 고양이, 강아지한테 그 좋은 보조제 챙겨서 먹일 때 세모고 꼭 참고하시고, 사람용 먹이고, 절대로 동물용, 반려동물용 먹이지 마시고, 수의사가 보증한다 그런 것들 절대로 믿고, 보조제, 영양제, 동물용 그런 거, 수의사 거 막 그런 거 주워 먹이는 거 아니에요. 수의사 보고 너나 먹어라 그렇게 여기서 동물병원 너나 먹어라 나는 그런 거 안 먹는다 좋다 먹는다 그렇게 하시고 공짜로 주면은 봐서 좋으면 먹이고 좋지 않으면 갖다 버리시고요. 절대로 휴먼 그레이드 거 사람 것 중에서도 좋은 거 먹입니다. 우리는 브랜드도 다 하나하나 골라드리는 게 다 좋은 것들 골라드리고 하는 거니까 후진 것들을 그냥 다 걸려버립니다. 이상한 것들은. 오늘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영상 만들었고 일단 이렇게 더럽게 처먹은 거는 일단 먹게 하든지 할 겁니다. 자, 영상을 여기서 마치고 이제 청소를 해야 되겠습니다.